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입시 컨설턴트 반드시 걸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입시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받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보다 복잡해진 입시 전형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그리고 학생들의 불안함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아마 입학한 학교들은 비슷한 라인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하시거나 혹은 그 불안함 때문이라도 그 비용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 입시 컨설턴트의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서, 많은 그런 종류의 회사들에서 컨설턴트들이 영업 작업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르실 때라도 좀 편하게, 좀 더 괜찮은 데를 고르시라고 반드시 걸러야 될 때들을 좀 몇 군데 특징들을 좀 잡아 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 모든 업체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업체 이름을 밝히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첫 번째로 본업이 입시 컨설턴트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입시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주로 하는 작업들은 영업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과외를 하는 곳이거나 학습 상담을 통해서 학습 쪽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형태의 회사들은 그 사람들 영업직 직원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최근에 우리 보험 설계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들 아시죠? 학부모님 다 아실 겁니다. FC라고 그럽니다. FC, 파이낸셜 컨설턴트, 재무 설계사라고 얘기를 해요. 재무 컨설턴트 혹은 경제 컨설턴트, 재정 컨설턴트 등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컨설턴트 뒤에 붙였지만 결국엔 하는 일이 뭔가요? 보험 영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과외를 영업을 하면서 컨설턴트라고 하면서 수시나 정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중에요, 정말로 몇몇 분들은 입시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입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고 전년도 결과 등등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못한 거죠. 저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원 자료를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데이터를 뽑아보고 하는데, 기사 혹은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을 과연 입시 컨설턴트라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부르죠. 그 사람들은 교육 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시 컨설턴트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걸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과외 쪽을 하면서, 과외를 하라고 하면서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가 아는 회사들도 좀 몇 군데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저보다 현행 입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시는 컨설턴트들 꽤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수학 강사예요. 전 컨설턴트라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입시를 공부하는 사람일 뿐이죠. 수학을 공부한 친구들에게, 같이 공부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영업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컨설턴트라고 얘기하지. 사기죠. 사기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걸러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본인의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이를, 작년에 제가 학생 하나를 연세대를 보냈습니다.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고려대를 보냈습니다. 그 학생의 디테일한 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하다못해 합격증이라도 갖고 와야죠. 그쵸?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잘못된 겁니다. 일단 그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능력을 증거해주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원래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능력치나 자료가 그렇게 갖춰져 있는데, 그 사람이랑 컨설팅을 하면서, 혹은 그 사람이 컨설팅을 통해서 다른 어떤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연대나 고려대 밖에 못 갔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연대 갈 친구를 연대 보내고 고대 갈 친구를 고대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식의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3등급, 4등급? 내신 4등급이었는데 한양대를 보냈대요. 뭐 성균관대를 보냈대요. 다른 게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4등급 받는 이 친구한테 1년 잘 공부하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서울대를 보니까 성균관대를 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로 갔습니까? 수시에 어떤 걸로 갔고, 그랬을 때 교과는 못 가죠. 예, 교과는 못 갑니다. 교과 갈 수 있다 치더라도 학교 그 제때를 볼 거예요. 그러면 그 표준편차가 얼마인지까지도 얘기해야 되고, 주요 과목 성적, 예, 학교에서 보는 주요 과목 성적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종합으로 갔다면, 내신문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기본을 모르는 거죠. 예,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본인이 보냈어? 애가 간 거지? 아니에요. 애가 간 거예요. 본인은 딱 하나를 한 거예요. 어디 쓸지를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어디를 쓰는지에 대해서, 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 선택을 본인이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본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됐죠? 세 번째로, 시대를 못 따라가는 컨설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에 대한 구분도 정확하지 않고, 그 전형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인 거죠. 본인의 경험을 유달리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작년과 올해가, 재작년과 올해가 늘 같은가요? 전형이 늘 같습니까? 매년 달라지죠. 조금씩의 변화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요,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도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2번이랑 좀 비슷해서 이 정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인이 정해준 대로 무조건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시 컨설턴트는요,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해주고, 학생이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이, 좋은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입시 컨설턴트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입시 컨설턴트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본인이 정해 좋았어요. 그럼 그거 쓰래요. 예. 이 학교가 더 좋대요. 저 학교보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보다 이 학교가 더 좋대요. 그 본인 생각이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좋은 학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국민대랑요, 부산대랑요, 어느 학교가 더 좋을까요? 입결, 뭐,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비슷한 정도 수준도 있습니다. 예. 홍익대? 홍익대로 하죠. 홍익대. 예. 부산대랑 홍익대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100% 홍익대를 갈 것이고요.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과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건축학과가 아닌 다음에는, 건축학과 미대가 아닌 다음엔 거의 부산대로 갈 겁니다. 이게 더 좋은 학교의 차이인 거예요. 또 좀 다르게 얘기해보죠. 명지대와 부경대가 있습니다. 명지대가 입시 결과가 성적이 훨씬 높아요. 입결 성적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명지대 가지 않습니다. 부경대 가죠. 지역마다 좋은 대학교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입시 결과가 더 좋고 하다고 무조건 좋은 대학은 아니라는 거죠. 지역 특색도 분명히 따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본인이 정해준 대로 그냥 하라고. 아니, 사실 다 필요 없고요. 내 마음속에서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인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반영하지 않는 컨설턴트. 그렇게 대학 보내면 뭐합니까? 애가 적응도 못할 텐데. 후회할 텐데요. 그죠? 마지막으로 데이터만 쭉 뽑아가지고 안 돼, 안 돼만 남발하는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대표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죠. 예. 학교 선생 수준의 컨설팅을 하면서 본인이 전문 입시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피하라고 하냐면, 아까도 얘기해줬지만, 했지만, 우리가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과를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고, 아니면 그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대안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내신 성적, 종합전형수인데 내신 성적을 왜 갖다 붙입니까? 그리고 논술을 무조건 못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가 논술을 잘할지 못할지 본인이 어떻게 알죠? 수리 논술은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리 논술은 정말로 수학 못하면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저 수학 선생님이 하지만 수학 못하면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인문논술은 조금 다르죠. 인문논술은 인문논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문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논술 정말 글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국어 못해도 글 잘 쓰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내신 성적이 맞네 안 맞네 이게 되네 안 되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종합전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종합전형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향 지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거면요 그냥 그 돈 주고 왜 그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훨씬 나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는 수작업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진학사, UA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본인이 그냥 검색해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좋은 건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학교 선생님보다 못하는 사람인 건데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어떤 업체에 소속돼 가지고 과외나 다른 영업을 하면서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쵸? 두 번째, 본인의 퍼포먼스를 강조하면서 누구를 어느 대학교에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세 번째, 본인이 하자는 대로 쓰는 사람들, 쓰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네 번째인가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가지고 5가지, 정리를 해서 밑에 설명란에 다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늘 입시 컨설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을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뭐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라고 하는 건요, 100%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5종류의 사람들이, 학생이 본인이 쓰라고 한 대로 써서 떨어졌을 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수시는 100%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수시는 0%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건 0%건 그거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확률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헬리오스였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싫었다고 생각하시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활기찬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수학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리오스였습니다. 공부하는 겨울 됩시다. 감사합니다.